반갑습니다. 부산교육청 학력개발원 진로진학지원센터 센터장 강동환입니다. 지금부터 고1 학생 학부모 대상 대입의 EME 준비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를 보시면 1번 대입 환경에 의해, 두 번째 2028 대입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서 부수적 내용들을 설명할 것입니다. 처음 이제 학생들을 고등학교에 보내는 부모님이 많으실 것 같아서 기본적인 대입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2028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입 관련 기본 자료들은 4년 예고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중학교 2학년 2월 말, 지금부터 아마 1년 전쯤에 대입 정책이 큰 게 변화된 게 발표가 되었을 겁니다. 아마 그때 내신 성적 5등급제, 그다음에 수능 체제가 바뀐다는 말씀을 들으셨고, 그런 것들이 지나고 이제 1학년 8월 말 되면 대입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학생을 뽑을 거다라는 거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발표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발표를 보고 2학년 4월 말 요쯤 되면 이제 각 대학들이 우리 학교는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뽑아낼 겁니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게 되고, 그런 최종이 이제 3학년 5월 말 되면 수시, 8월 말 되면 정시후광이 나와서 입시가 진행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지금 현재 대입 정책이 발표된 상황과 1학년 8월 말 요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우리 아이들 어떻게 뽑겠다는 것들이 대학에서는 발표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아마 전에 해왔던 대학 입시 제도들하고 앞으로 발표 지금 되었던 내용들을 유추해서 이렇게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거고, 충분히 바뀔 수 있다는 걸 전제를 꼭 말씀드리고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학 입시 제도는 대입 전형 이렇게 수시와 정시를 크게 두 가지로 진행이 되어 왔었고, 앞으로도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저에 대한 유추가 아니고 교육부에서 안정성을 위해서 이렇게 가겠다라고 말씀을 했었기 때문에, 수시는 학생부 위주, 논술 위주, 실기 이렇게 되고, 정시는 수능 위주, 그다음 실기 위주 이렇게 나갈 겁니다. 아마 실기 같은 경우에는 예체능 학생들이 주로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 학생들이라면 수시는 학생부와 논술, 정시는 수능 위주 이렇게 가는 건 크게 변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학생부 위주는 다시 학생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은 아닙니다. 교과 전형은 아마 중학교 학부모님들이시니까 중학교 때 A, B, C, D, E 절대평가가 나왔을 거예요. 이제 고등학교는 1에서 5등급 상대평가와 A, B, C, D 절대평가가 병기되게 될 건데, 아마 대입할 때는 1에서 5등급의 상대평가 중심에 그 숫자만 가지고 대학을 주로 간다. 숫자만 가지고는 아니고 숫자 중심으로 대학을 간다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 될 것이고, 우리 중학교 학부모님도 학생부 생활기록부를 보신 적이 있으실 건데, 그 생활기록부 전체가 다 대입 전형에 반영이 된다 하면 학생부 종합 전형 이렇게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논술 전형은 대학교 자체별로 각각 문서를 출제를 해가지고 간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정시는 수능 위주로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형 대통합의 전조증상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학생부 위주 전형 요소 그다음에 따로 또 같이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놨습니다. 아마 중학교 학부모님 말고 큰아이를 고등학교에 보내보셨거나 대입을 하셨던 분들은 교과 종합 논술 정시 이게 크게 큰 패러다임 4개라는 걸 아실 건데, 각 요소들마다 다 이제 섞이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학생부 교과는 내신만 잘하면 된다, 종합은 서류다, 논술은 논술만 잘하면 된다, 정시는 수능만 잘하면 된다. 꼭 특별한 거 하나만 잘해도 대학을 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2028 대입 제도가 이제 확정이 되고 발표가 되고 그 상황이 진행된 과정 속에서는 교과만 잘한다고 대학을 잘 간다, 서류만 좋다고 대학을 잘 간다, 수능만 잘 친다고 대학을 잘 간다, 이런 상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0, 25, 26, 27 입시가 이제 쭉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면 교과 전형이라도 여기 보시면 제가 서류 평가라는 걸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뿐만 아니고 생활기록부에 있는 세부능 및 특기사항 등등도 반영이 되고, 수능 체제도 반영이 되고, 학생부 종합에서도 서류뿐만 아니라 수능 체제가 반영이 되고 있고, 정시에서도 이제는 많은 대학들이 교과 영역이라 해서 수능 100%가 아니고 교과 성적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입시가 2024년도 입시, 지금 대학교 2학년 되는 학생들, 그 다음 2025, 아직 정시 추가 모집이 3월 달이니까 다 끝난 상황이니까 지금 대학교 1학년들인 학생들도 들어갈 때 다양한 교과 역량들을 평가를 해왔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2028이 되면 더 확장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하나만 잘한다가 아니고 두루두루 여러 방면을 잘해야 된다. 그럼 어쩌면 대학 입시가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
대입을 둘러싼 실시간 변화 제가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이렇게 쭉 진행되고 있다 해서 2015, 2022 개정교육과정 우리 학생들 고1 학생들은 2022 개정교육과정인데 지금 고2, 고3은 2015 개정교육과정이에요. 그래서 2015와 2022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형 대통합의 전조 증상 이렇게 한 건 방금 앞에 설명드린 대로 전형들이 이제 융합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전형이다라고 단순하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다음 세 번째, 지속적으로 첨단학과의 신설과 계약학과 증가하고 있다. 아마 산업 구조가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반도체 반도체라든가 배터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첨단학과가 신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1000명, 코앞에도 1000명, 최근 2년간 2000명이 순증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의대 입시하고 맞물리면서 많은 변화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의대 정원 증원 및 지역인 전형 나비 효과 행보가 이렇게 했는데 아마 최근에 정부가 교육부에서 발표했었던 것 같습니다. 의대 입시를 아마 대학의 자율의 정원을 맡기겠다 했는데 그 대학 자율 정원이 과연 몇 명이 어떻게 갈지에 따라서 또 입시들이 많이 바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공 자율 선택제 선발 확대가 준이 시점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제가 작년 입시를 한 18년 정도 했는데 작년 입시가 제가 입시를 이제 준비하는 상황에서 제일 두 번째로 힘들었던 때인 것 같아요. 옛날에 등급으로만 대학을 보냈던 적이 제일 힘들었고 작년이 힘들었던 이유는 이 전공 자율 선택제가 최대 25%까지 뽑을 수 있는 상황인데 대학교 정원에 25% 한꺼번에 늘리면서 일반 과들의 정원을 많이 줄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대학들은 보통 한 10명씩 뽑던 학과들의 정원을 한 명만 놔두고 나머지를 전공 자율 선택제 자유전공학부로 넘기면서 이 전공 자율 선택제 학부들이 과연 포지션이 어디인가? 그 다음에 10명 뽑다가 1명 뽑게 되는 학과들의 과연 점수는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힘들었다 정도를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근데 우리 지금 1학년 예비가 아닌 현재 1학년 학생들은 그런 상황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시점이 될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덜하다. 작년에 좀 힘들었었다. 됐고 대신에 단점 우리 학생들이 고3이 됐을 때는 내신 성적이라든가 수능 체제가 바뀌기 때문에 전년도 입시 결과가 또 큰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또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학교폭력 조치사항 대입 전면 반영 이렇게 했습니다. 2025에도 일부가 자율 반영이 됐었고 2026부터는 의무 반영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꼭 우리 학생들도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학교폭력을 학교폭력이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 가해자 학생은 대학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생활기록부에는 심각한 학교폭력 경우에는 졸업 후 2년 동안 이상 더 보존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대학을 4수 이상 돼도 그 생활기록 학폭 내용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학폭에 대해서 불합격이라고 대학을 하는 대학들은 별로 없지만은 감점이 1000점 만점에 300점 이렇게 보통 되는데 보통 대학들은 소수 둘째 자리에서 합불이 갈리기 때문에 300점 하면 불합격이라는 의미하고 그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쨌든 학교 폭력은 절대 연루되거나 가해 학생이 되는 상황이 안 되도록 주의를 좀 해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이 서울 지역 주요 대학은 아마 주요한 입시 전형이 되어 있는데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교과 전형에도 학생부적 요소들을 많이 엮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검증에 목마르다 이랬는데 대학 입장에서는 내신 성적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사실상 좀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근데 내신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게 되면 대학 입장에서는 더 학생들의 내신을 판단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서 최근에 발표된 내용 중에는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많은 내용들이 또 대학의 요구대로 좀 바뀐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걸 나중에 좀 설명하게 될 건데 그런 거 이런 거 종합해가지고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좀 제대로 분석하려는 그런 상향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기존 옛날에는 교과 전형은 내신만 하면 된다. 이렇게 했다면 교과 전형에서도 서류평가에 대한 영역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교과 전형에서 좀 낭패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제는 당연히 더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신이 5등급제가 되면 아무래도 대학 입장에서는 학생들 간에 구분을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내신 성적 이외의 다른 평가 요소들을 집어넣으려는 경향성이 많아질 거고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은 아마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크지 약화될 거라고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모집 인원도 점차 증가하는 상황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부 관사로 교과 성취도 및 교과 활동 등 학교생활 충실도 기반 평가가 확대되고 있고, 그다음에 서류형 선발 인원이 좀 감소하고 있어요. 서류만 보고 학생들을 뽑았었던 상황들이 많았었는데, 근데 이 서류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게 대학들이 좀 어려워졌기 때문에 면접형 선발 증가 인원을 좀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그다음 일부 대학들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좀 적용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고려대, 서울교대, 서울대, 연세대, 이대, 한양대, 홍익대 등등 의학계열 이런 것들이 있고요. 학교 폭력은 또 강조드리지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주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사회 구조가 변화하면서 학력 인구 감소, 수험생 감소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많이 나오는데, 우리 학생들이 가는 고1 2028 입시, 2028년 입시라 하면 우리 아이의 대입 제도들은 우리 학생들이 대학교 가는 해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3들은 2026 입시라 그러고, 우리 고1들은 그러면 2028년도에 대학교 1학년이기 때문에 2028 입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3 학생들이 인원이 지금 최대 돼 있고, 우리 학생들은 조금 줄어서 42만 정도 이렇게 학력 인구가 될 건데, 이 학생들이 사실 대학을 다 가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는 이제 특성화고 학생들도 있고 대학을 안 가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실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고, 보통 대학교 입시 정원은 한 요 정도인데 요거보다도 지금 좀 작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재수생이나 N수생이 들어오게 되면 45만 정도가 되지만 전무대까지 포함하게 되면 인원수는 요 정도에서 되고, 누구나 대학을 다 가는 상황입니다. 대학을 다 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대학 어떤 과를 간다, 이렇게 더 중요한 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서울 지역 수시 경쟁률인데, 제가 이거 보여드린 이유는 보시면 2022 학년도, 23학년도, 24학년도 보시면 경쟁률이 해마다 서울 지역은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판단했을 때는 대학은 다 가는 상황이고 정시까지도 있고 추가 모집도 이번에 아주 많이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수시 때는 좀 상향 지원, 일단 내가 못 가더라도 도전해보겠다는 성격이 좀 많아지면서 수시에는 서울 지역 대학들의 경쟁률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부산 지역 대학들을 보시면 6.47에서 5.9, 5점 점점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방의 대학들이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나중에 가게 되면 수시 때 왜 지역 대학을 또 지원해야 되는가 하는 거는 아마 시간이 지나면 저희들이 좀 설명해 드리겠지만, 너무 수시 때 서울 지역 대학만 하는 게 아니고 수시 때 지역 대학을 하면 오히려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합격 가능성도 지역 대학이 더 높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단은 나중에 고3 때까지 잘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수도권 지역은 해마다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다. 대학 가기가 쉽다 하지만 그러면 학생들이 선호하는 서울 지역 대학은 여전히 많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화하는 대입학 N수생 급증 이렇게 했는데, 입시가 재학생만으로 이루어지면 참 좋겠지만 입시는 N수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마 지금 고2 학생들하고 우리 현재 고1 학생들이 내신 체제가 바뀔 거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생각하지만, 입시는 아무리 바뀌었어도 N수생은 그렇게 확 줄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봤을 때 그대로 가지 않을까. 입시 체제가 바뀐다 하지만 내신이 1에서 9등급이 1에서 5등급인데 그 내신 체제를 그러면 재수생이나 N수생들이 쓸 수 있게 보존값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N수생 하더라도 크게 불리함이 저는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그냥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N수생은 계속 해마다 늘고 있다. 해마다 반드시 는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30%가 넘는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1, 고2 때는 N수생에 영향이 없지만 고3 돼서 6월, 9월에 이제 모의고사를 치게 되면 재생들의 위력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다음에 2023 학년도 수능 성적 분석과 2024를 보여드릴 건데, 재학생은 수시, N수생은 정시, 이렇게 성향들이 보통 많이 나가요. 표준 점수라는 게 좀 복잡하게 점수가 구성되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크게 아실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표준 점수, 국어하고 수학 여기 나오는데 정시는 이 표준 점수로 가게 될 건데 100점이 중간값이에요. 99명이 있다면 50등이 딱 100점이 될 건데, 이 100점을 이룰 때 재학생은 96.5점 평균이, 재수생은 109.7점, 국어, 수학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2024 수능에서도 95.8, 108.6, 96.1, 108.2
이렇게 해서 N수생들이 수능적인 절대적 영향을 미쳐요. 그러면 수능으로 가겠다. 우리 아마 고1 때는 아니겠지만 내신을 조금 망치게 되면 고2 때쯤 되면 엄마 나는 수능 정시 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재학생들, 고1 학생들은 어쨌든 현역 때, 고3 때 바로 끝내겠다는 목표로 수시에 집중을 하고 정시까지 추가로 더 물 기회를 얻는다 생각해야지 정시에 바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수시에 당연히 교과도 있고 종합도 있고 논술도 있으니까 현역한테 재학생한테 유리한 건 수시다라는 걸 끝까지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깊이 새겨 놓으시고 우리는 수시에 간다라고 하셔야 돼요. 2024학년도와 23학년도의 수능 결과 부산 지역 자료입니다. 보시면 국미기과 요거는 보통 자연계 학생들, 국수사는 인문계 학생들. 그러니까 우리는 수능이 이제 통합 수능이라서 인문 수능, 자연 수능, 수학이나 이런 걸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요렇게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요걸 보시면 자연계열 성향 아이들이 수능 성적이 좀 더 좋죠. 이렇게. 이유는 아마 의대 열풍으로 상위권 학생들이 대부분 좀 많이 자연 성향을 보이는 있어요. 그래서 자연계 학생들의 성적이 좀 높다. 그럼 요걸 잘 안다면 우리가 거꾸로 인문계 성향이 강한 학생들은 대학 갈 때 조금 더 수능 성적을 상대적으로 좀 높게 평가받을 수 있고, 만약에 자연계 학생이 그대로 가겠다면 경쟁이 좀 치열해서 내 성적이 조금 낮을 대학에 가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통합 수능이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는 이제 안 나올 겁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해지냐? 수능에서 우리 학생들을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내신 성적에서 어떤 과목을 들었는가, 즉 교육과정이 아주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건 뒤에 자세히 또 설명드릴게요. 그다음 복수 지원 금지 예외 대학 이렇게 했는데 부모님들이 잘 아시는 게, 제가 이제 질문을 보통 드리면 수시는 원서 몇 번 쓸 수 있어요? 하면 6번, 정시는 3번, 이 정도는 다 아셔요. 근데 엄밀히 이야기하면 수시는 원서가 6장 플러스 알파예요. 여기 있는 대학들, 특별법에 설치된 특수대학, 사실 여긴 대학이 아니에요. 교육부에 소속되어 있는 대학들만 대학이라 하고 여기는 대학이 아닌데 마치 대학처럼 되는 건데, 보시면 사관학교들, 경찰대학, 각종 과학기술원, 그다음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대, 여기는 교육부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 수시 6번하고 제외가 돼요. 그럼 여기 있는 대학들은 다 무제한으로 더 쓸 수 있어요. 그래서 6번 플러스 알파. 제가 한 2년 전에 14장까지 쓴 학생을 봤습니다. 수시에. 다 쓸 수 있다. 그다음 여기 있는데도 전문대학이나 산업대는 수시 원서 쓰는 데는 제한이 없어요.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건 맞는데 여기는 교육부 산하기 때문에 붙으면 수시에 등록을 하고 가야 돼요. 그럼 정시 지원이 안 돼요. 근데 여기 있는 특수목적 대학들은 수시에 합격해도 또 정시에 일반 대학을 쓸 수 있어요. 두 개 차이는 특수목적 대학은 수시 정시 구분 없고 중복 합격이 가능하다. 수시 정시 언제 쓸 수 있다. 근데 여기 전문대와 산업대는 수시에는 무제한으로 쓸 수 있지만 붙으면 가야 되고 정시 못 쓴다. 아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 두 개를 가르셔서 여기 있는 거는 자유롭다. 여기는 쓸 때는 자유롭지만 합격하면 가야 된다. 자유롭지 않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무전공 대학 정원의 25% 선발해서 무전공 확대대학 합격선이 요동친다. 이번에 제가 아까 2025 입시가 너무 힘들었다는 게 이 부분이에요. 갑자기 25%씩 증가하게 되면서 한 3,000명짜리 학교에서는 25% 같으면 700명쯤 될 건데 700명을 학과 구분 없이 그냥 뽑겠다. 이렇게 되면 그 배치가, 예를 들면 이 700명 자유종 학부에 간 학생들은 어쨌든 그 학교 내에서 가야 되는데, 그럼 10개 학과가 있다면 제일 높은 과일지 7번째 과일지 6번째, 이거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었고, 그럼 이렇게 될 때 일반 학과들은 또 뭐 50명 뽑던 학과들이 10명, 5명, 뭐 20명 이렇게 되게 되면 정원도 줄기 때문에 많이 어려웠었어요. 이게 아마 올해까지 작년 결과 보고 올해까지 요동치게 되면 우리 학생들이 가는 2028년도에는 큰 문제는 없게 되겠지만 어쨌든 무학년제가 되면서 많이 좀 입시판이 달라졌다. 그리고 또 이제 고민들이, 우리 아이 꿈이 없어요. 우리 아이 진로를 아직 못 정해서, 이런 부모님들이 엄청 많으신데 아직 걱정을 좀 이제 이러면 좀 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무전공이라는 의미는 대학교 1학년까지는 자유롭게 학과를 정하지 않고 들어가서 2학년 올라갈 때 보통 자기 전공을 정하는 거니까 꿈은 대학 가서 사실 써도 되니까 지금 너무 전공을 정해야 간다 안 간다 이렇게 안 하셔도 좀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전공 자율 선택제가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유형 1과 유형 2가 있어요. 또 이거 기억하셔야 되는데, 유형 1은 뭐냐면 각 대학에 설치된 학과에 완전 자유롭게, 그래서 아마 제한되는 학과들, 의대나 사범대 같이 정원을 국가가 관리하는 데는 가기가 못 가지만 그 외에 정원이 제한되지 자격증이 나오지 않은 학과에는 자유롭게 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명을 뽑았을 때 100명 중에 100등을 하더라도 내가 어떤 A과를 가겠다면 대학은 보내줘야 돼요. 법적으로. 반면 유형 2는 뭐냐면 인문계열, 자연계열 혹은 공과대 이렇게 통으로 단과대학별로 보통 뽑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럼 단과대학은 그 단과대학 안에서 공대 같으면 기계공학과, 산업공학과, 토목학과가, 조성공학과 이렇게 있다면 그 중에서 4개를 공과대학에서 4개를 이제 성해서 갈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건 자유롭게 갈 수는 없어요. 정원의 150%까지 이동이 됩니다. 10명 뽑으면 15명 정도니까 5명 범위 내에서 갈 수 있으니까 학점이나 이런 게 낮으면 못 갈 수도 있는 상황이 있다. 그럼 점수가 어디가 높을 것이냐 했을 때는 유형 1이 더 경쟁이 치열할 겁니다. 자유롭게 갈 수 있으니까. 반면 유형 2는 상대적으로 점수가 유형 1보다는 조금 낮을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유전공 학부가 생기면서 우리 아이들의 진로를 조금 더 연장해서 선택할 수 있다. 그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첨단학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순증했어요. 재작년에 1000명, 작년에 1000명, 2000명이 순증한 상황이기 때문에 학령 인구는 줄어드는 추세에서 이렇게 갖게 된 입시 점수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고 있고, 그래서 설치학과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찾아보시면, 또 이거는 아마 보통 취업과 연계되어 가지고 취업 보장학과들이 좀 많이 있어요. 특정 학과에 예를 들면 이런 쪽에 계약학과들이 가게 되면 여기는 그 대학에 그 회사의 취업이 보장되는 거고, 그 회사에서 4년 장학금을 주기 때문에 학비도 없이 생활비 받으면서 사는 수 있어서 잘 생각해 보시면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상황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대 입학 정원 변화. 최근에 정부가 이제 발표한 게, 교육부에서 발표한 게, 의대 입학 정원이 원래 2024에 3018명이었다 작년에 의대 정원 늘면서 원래 이렇게 늘리려다가 합의 봐서 4480명 정도인데 2026 계획에는 4978명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시행 계획이 아까 제가 2학년 4월 말에 발표하기 때문에 작년 4월에 이렇게 발표했는데, 최근에 교육부가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 해서 이 정원이 아마 여기부터 이 사이든가 아니면 더 줄일 수도 있을까,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정확한 내용은 아마 5월 말 수시 모집 요구항이 나올 때 해야 확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빨리 확정이 돼야 올해 3학년 학생들의 입시 혼란이 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입시 대입은 이렇게 좀 인원수는 의대는 유동적이다. 이 의대 정원의 선발 인원에 따라서 첨단학과나 서울의 주요대학이나 거점 국립대 이런 것들이 다 점수들이 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 대입을 한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좀 빨리 결정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학 정원이 이렇게 변화했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 학생들은 큰 관계 없기 때문에 참고로 이렇다 정도면 되고, 요거는 확정이 났었지만 요거는 이제 지금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만 이렇다. 시간이 지나면 바뀔 수 있다는 거 꼭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있었고, 불경 지역이 의대 인원수는 제일 많이 뽑아요. 그래서 부산 지역, 울산, 경남 합쳐서 지역 인재를 뽑는데, 그 지역 인재 의대 열풍이 부산 쪽에도 많이 불었던 이유가 모집 인원으로는 상당히 많이 뽑았었기 때문에, 올해 입시 결과가 작년 입시가 아직 발표가 안 됐긴 했지만 나오면 좀 성적이 우리 학생들이 가기가 좀 상당히 좀 쉬웠던 그런 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요거는 뭐냐면 부산 지역 내신 분포 비율을 해가지고 2023년도 3학년 1구절인데 저기 보시면 12,000명입니다. 부산이 한 2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12,000명이면 한 60% 정도 학생들이 모여 있는 상황인데 1에서 1.5등급 여기 보시면 우리가 보통 9등급제에서는 1등급이 4%, 2등급이 11%까지였는데 5등급제가 되면 1등급이 10%입니다. 그럼 11%, 10% 약간 1%의 값의 변화가 있지만 아마 저희들이 예측을 1.5 정도 되면 1등급, 2등급 섞여서 1.5 정도 된다고 보고 이 학생들은 거의 아마 1등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12,000명 중에 약 200명쯤 되니까 2% 내외 정도가 그러면 2028 됐을 때도 그 정도가 안 나올까? 그럼 부산 같으면 2만 명이면 1등급 순수 1 나올 수 있는 400명 내외 정도 될 거고 부산이 전국적으로 한 5.5%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4만 명 이상의 1등급 숫자가 좀 전국에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 몇만 명 되는 학생들이 지금은 부산 같으면 지금 올 1등 9등급 체제는 10명 내외도 채 안 나오거든요. 부산에 고등학교 100개 있다면 10개 학교 중에 1명 정도가 1등급이에요. 근데 지금은 한 학교에 이제 이렇게 되면 2~3명 정도는 충분히 1등급이 3명, 4명 정도는 충분히 1등급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는 내신만 가지고 교과전형을 운영하기, 종합적 운영하기 상당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걸 예측할 수 있을 거고 다양한 전형 방법들이 시도될 수 없을 거라고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냥 제가 늘 상담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하고 학생들하고 오면 많이 싸워요. 가장 대표적인 게 부모님들이 삼국대 보내는 대학을 안 보냅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 아이들은 건국대, 동국대 가도 무조건 가겠다 이렇게 되는데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던 그 소위 삼국대와 현재 한국대는 많이 달라요. 지금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산대와 건국대의 수능 성적 비율이 건국대가 훨씬 더 높습니다. 다 이제 수도권, 특히 서울 지역 대학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아졌기 때문에 건국대와 부산대를 단순 숫자만 가지고 비교하면 건국대가 더 맞을 수 있을 정도로 서울 쪽의 수요가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는 그 부산대를 거점 공립대에 가는 거 좀 추천드립니다. 추천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거 금융공기업 지역 인재 채용 확대했는데 각 거점 지역마다 그 취업할 때는 금융공기업이 지역 할당제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지역 할당 30% 이상 의무 채용을 하게 돼 있고 부산 지역에 금융공기업이 많이 있는 상황이 이런 식으로 인원수를 상당히 많이 뽑고 있기 때문에 만약 부산대 상경계를 갔을 때 혹은 뭐 부산 지역의 부경대든 동해 상경계를 갔을 때 금융공기업에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각 지역들마다 거점으로 있는 공기업들이 있고 그런 공기업들이 취직할 때 서울 수도권은 안 됩니다. 서울하고 경기, 인천은 안 되고 지역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점 대학들 이런 데 충분히 가는 게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에서 1, 2등 해요. 부모님 저 같은 경우는 저는 한 반에 63명 정도 됐었어요. 그때 한 반에서 1, 2등 하면 엄청 잘하는 게 맞았어요. 근데 아마 지금 올해 고3, 고등학교 1학년 한 반에 제가 알기로 22명, 3명 정도 이제 되는 것 같은데 서울 지역 10개장 모집인이 한 3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재학생이 대학을 가는 비중이 한 60% 정도 돼요. 그 2만 1,000명 정도 된다고 보시고 그다음에 전국의 중학교 이제 중학교 끝났으니까 전국의 고등학교가 2,370개 있고 학급 수가 약 19,000개입니다. 그러면 학급당 서울 지역에 10개 대학 갈 수 있는 비율이 1.1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반에서 1, 2등 해요 의미는 서울 지역 대학에 갈 수 있어요. 서울대를 간다는 게 서울 지역 대학에 갈 수 있다. 이고 부산대 등록자가 이건 2024 대입 기준인데 2,100명입니다. 부산의 학교 수가 100개고 등록자 기준이긴 하지만 재학생과 N수생 다 포함한 게 2,100명이면 한 학교에서 부산대에 등록할 수 있는 이 21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반에서 3등, 4등 안에 들어야 부산대 교육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재수생 포함이기 때문에 재학생 같으면 1등, 2등, 2등 그 정도예요. 그래서 1등, 2등 한다는 게 전교에서 1등, 2등은 엄청 잘한 거일 수 있지만 학급에서 1등, 2등은 부모님 때 생각과 조금 다를 수 있다. 그래서 1등, 2등은 공부를 잘하는 게 맞지만 부모님 생각에 그런 가치가 아주 높은 상황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22에서 2024 부산 지역 대학 충원율이에요. 아까 제가 수시하고 정시 있을 때 수시의 부산 지역 경쟁이 점점점 낮아지고 있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부산 지역에 있고 꼭 가야 될 학과가 있다면 잘 챙겨보시면 주요 대학들이 충원은 다 하고 있어요. 99% 이상. 그러면 대학들은 웬만한 대학은 전부 다 모인다는 건 수시 때는 가기가 쉽지만 정시 추가 모집에서는 내가 원하는 가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시 때는 내신이 아주 낮아도 도전적으로 부산 지역을 썼을 때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합격 가능성이 좀 높다면
정시 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부산 지역에 남아에 특별히 가야 될 학과가 있다면 수시 때 부산 지역 대학을 과감하게 써보는 것도 오히려 더 입시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